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위원장님께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송영무 장관께서 청와대 갔다 다시 나오시는 건가가 우선 던노프 합참의장 대통령 면담 때 배석했다가 다시 오시는 건가요? 그거 하나 하고 그 빈 시간 동안 그럼 차관이라도 여기 와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차관 나오시는지 이 두 개 좀 확인 좀 해주시죠. 우리 간사위원님들 간의 합의 때는 그 내용에 대한 적이 없었나요? 논의가? 혹시? 저한테는 그 기조실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선 송영무 장관께서 청와대 미 합참의장 면담 때 대통령 면담 때 배석했다가 다시 한 6시 전까지 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들리는 얘기가 다시 안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장관이 안 계시면은 지금 차관께서도 나오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뭐 오늘 의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좀 일임을 했었는데 우리 간사위원님들하고 행정실하고 국방부에 우리 요 점에 대해서 우리 누가 알고 계십니까? 네, 이철 의원님. 저는 그 내용을 충분히 분명히 들었고요. 저 간사들끼리 합의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뭐 차관 나오지 마라 이럴 일은 없습니다만 장관이 부득이하게 빠질 경우에 합참의장이 와서 대신 답변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 하니까 행정실을 통해서 대화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도 그럼 전혀 듣지 않고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협의를 끝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여기 와서 지금 올 사람들을 정하고 어떻게 하는 거는 무리인 것 같아요. 저는 굳이 뭐 차관이 네, 지금 조금 정리를 하자면 장관님 다시 오실 수 있습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문 갔다가 끝나는 대로 바로 또 일로 와서 제가 답변을 올릴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합참의장을 배석시킨 이유는 대비태세에 관계된 것은 의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전화를 올렸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바로 오겠습니다. 예, 갔다가 예.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막 끝난 대로 바로 일로 오겠습니다. 예. 예, 그럼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의원님들? 네, 이철희 의원님. 의사소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도 그렇고 간사님도 그렇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금시초문인 것처럼 말씀하면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장관이 안 나올 때 차관이 안 나오고 합참의장 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를 해놓은 상황 아닙니까? 근데 위원장님도 그렇고 지금 금시초문인 것처럼 얘기하면 네. 저 혼자 무슨 헛개비한테 얘기 그러시죠. 되는 건가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이거는 뭐 또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확인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뭐 장관께서 또 이해를 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존경하는 이종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현 한반도 상황 관련해 가지고 좀 전까지 몇 분의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굉장히 장관님으로서 제가 듣기에는 군인 출신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과 또 좀 불안정한 이런 말씀이 오갔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잡임부 보면은 장관님 잘 아실 겁니다. 무식이 불례하고 시오유 이대하라. 무식이 불공하고 시오유 소 불가공야라 하는 말씀을 아실 겁니다. 적이 오지 않을 것을 믿지 말고 나한테 대비태세가 되어 있음을 믿고 적이 공격하지 않음을 믿지 말고 나한테 적이 공격하지 못하게 할 능력이 있음을 믿어라 하는 이 말씀인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토의를 하고 하시는 걸 보면은 북한이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공격할 능력이 없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적어도 우리 군인이면은 북한의 어떤 공격 능력을 어쩌면 조금은 과하게 평가를 하더라도 적의 공격 능력이라든가
공격할 수 있는 징후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을 이렇게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이렇게 논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유한국당 사드 대책위 간사로서 최근 사드 관련된 논란을 질문을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와 환경부가 지금까지 계속 시도를 하다가 어제 그저께 이제 12일 날 세 번째로 성주의 사드 기지 전자파 및 소음 측정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측정 결과는 아까 장관님 보고와 같이 전자파는 인체나 작물에 영향을 전혀 미칠 수 없는 그런 정도고 소음 마찬가지 2km 범위 밖에 있는 우리 민간인들한테는 전혀 해가 되지 않는 그 정도의 수치로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정부 쪽뿐만 아니라 전문연구팀이라든가 지자체, 언론 같이 가서 이렇게 측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객관성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께 뭐 보고됐습니까? 대통령께는 정식적으로 보고된 것은 NSC를 통해서 네. 예. 굉장히 민감한 그런 부분인데 꼭 뭐 주기적으로 하는 정기 NSC 보고 항상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도 NSC 하고. 이렇게 할 수 뭐 정식으로 보고는 안 해도 예. 다른 계통으로 이렇게 보고가 됐겠죠. 예. 충분히 그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사드 관련해 가지고 뭐 전자파라든가 소음 이런 사드 관련 회담이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만물을 하면서 홍역을 이렇게 치렀는데 이제 뭐 측정 결과 주민 피해도 없고 또 이 사드 배치 반대를 하는 이런 세력들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변명의 여지도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 대통령께서 지난 7월 29일 날 NSC에서 북한의 야간 미사일 발사 관련해 가지고 동북아 안보 구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하면서 불과 16시간 전에 일반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사드를 설치하겠다는 그 발표를 16시간 만에 번복을 했습니다. 번복을 해서 사드 추가 배치를 긴급 지시를 이렇게 했는데요. 이 긴급 지시에도 불구하고 2주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그런데 사드 배치 임시 배치를 하라는 그 지시에 대한 그 이후에 여러 조치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지난 8월 11일에는 NSC에서 문 대통령이 다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를 해라. 또 재차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얘기하신 대통령님의 그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 이 내용이 뭐 어떤 내용이라고 장관님은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이종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아울러서 최대한 빨리 하라 이런 말씀이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준비가 되고 또 협의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 그동안에 소통이 안 되는 반대측한테도 소통의 기회를 계속 해주고 또 성주 주민이나 김천 시민들에게도 더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저는 그 대통령께서 최초 긴급 지시를 하는 사드 임시 배치를 긴급 지시를 하고 난 다음에 거의 2주일 동안 반응이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지시 불행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다시 재차 지시를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또 사드 배치를 위해 가지고 지시를 했지만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어떤 절차를 갖추기 위해 가지고 전자파 측정이라든가 소음 측정을 이렇게 하라. 그걸 통해서 하라.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는지. 그런데 사드 발사대 4개 추가 배치 긴급 지시 후 20일이 가까이 오면서 그 배치 지시에 대한 명령 이행 상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저희들 이 군 출신들이라든가 아니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의구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대통령의 사드 임시 배치 지시가 허공에 맴돌다가 사라져 버렸나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하고, 그럼 국방부는 계속 막 좀 전에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미측과 협의 중이다, 국민과 소통 중이다, 일반 환경 영향 평가 후에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주위에는 국방부나 청와대나 지시가 내려졌는데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우리 군사 조직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요한 이종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좀 안이한 태도 아니냐, 안이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제도 전군에 대 가서 북쪽에 대해서 또 얘기도 했고,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한미 간에 협의를 좀 하고 있다는 말 뜻에 좀 방점을 두시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거북하지만 최단 시간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이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께 전화를 올렸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바로 오겠습니다. 예, 갔다가 예,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막 끝난 대로 바로 일로 오겠습니다. 예, 예. 예, 그럼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의원님들? 네, 이철희 의원님. 의사소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님도 그렇고 간사님도 그렇고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금시초문인 것처럼 말씀하면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장관이 안 나올 때 차관이 안 나오고 합참에 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를 해놓은 사항 아닙니까? 근데 위원장님도 그렇고 지금 금시초문인 것처럼 얘기하면 네. 저 혼자 무슨 헛개비한테 얘기 되는 그러시죠. 건가요?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이거는 또 잘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사 진행과 관련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좀 협의를 했어야 되는데 그 확인이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뭐 장관께서 또 이해를 하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존경하는 이종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관님. 현 한반도 상황 관련해 가지고 좀 전까지 몇 분의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토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 굉장히 장관님으로서 제가 듣기에는 군인 출신으로서 굉장히 위험한 생각과 또 좀 불안정한 이런 말씀이 오갔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잡이 보면은 장관님 잘 아실 겁니다. 무식이 불례하고 면담 때, 대통령 면담 때 배석했다가 다시 한 6시 전까지 오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까 들리는 얘기가 다시 안 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장관이 안 계시면은 지금 차관께서도 나오셔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의사와 관련해서는 사실 좀 일임을 했었는데 우리 간사위원님들하고 행정실하고 국방부에 우리 요 점에 대해서 우리 누가 알고 계십니까? 네, 이철희 의원님. 저는 그 내용을 충분히 분명히 들었고요. 저 간사들끼리 합의가 됐다고 그래서 제가 차관 나오지 마라 이럴 일은 없습니다만 장관이 부득이하게 빠질 경우에 존경하는 경대수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위원장님께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송영무 장관께서 청와대 갔다 다시 나오시는 건가가 우선 던노프 합참의장 대통령 면담 때 배석했다가 다시 오시는 건가요? 그거 하나 하고 그 빈 시간 동안 그럼 차관이라도 여기 와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차관 나오시는지 이 두 개 좀 확인 좀 해주시죠. 우리 간사위원님들 간의 합의 때는 그 내용에 대한 적이 없었나요? 논의가? 혹시? 저한테는 기조실장이 전화가 와가지고 우선 송영무 장관께서 청와대 미 합참의장이 와서 대신 답변하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행정실을 통해서 대화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도 그럼 전혀 전해 듣지 않고 누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협의를 끝냈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여기 와서 지금 올 사람들을 정하고 어떻게 하는 거는 무리인 것 같아요. 저는 굳이 뭐 차관이 나오는 네, 지금 조금 정리를 하자면 장관님 다시 오실 수 있습니까? 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갔다가 끝나는 대로 바로 또 일로 와서 제가 답변을 올릴 것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우리 합참의장을 배석시킨 이유는 대비태세에 관계된 것은 의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낫겠다.